현대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조차 가려 먹어야 하는 현대인의 난치병, 아토피 피부염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토닥터 토닥에서는 피부과 전문의 남경화 선생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다양한 증상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토피 질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무리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일 텐데요.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우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건조한 증상과 가려운 증상을 함께 유발하는 질환이지만 피부의 가려움만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내원하지만 진찰해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피부염이 의심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 나타나나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물론 가려움증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피부 질환이 나타나는 부위인데요. 이것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생후 2세까지의 유아기에는 주로 머리와 얼굴, 몸통과 팔다리의 펴지는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2세 이상과 성인에서는 얼굴과 목, 그리고 팔다리의 접히는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외에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병력이 있거나 이 질환에 관한 가족력이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심할 경우 어떤 수준의 고통까지 호소하시는지요, 환자분들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일단 조절되지 않은 가려움증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태선화를 남기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다니시던 직장이나 학교를 잠깐 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도 꾸준히 피부과 진료를 받다 보면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민 중이면 가까운 피부과를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질환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학적 요인,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이것도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나 면역학적 요인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토피도 유전이 될 수 있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에서 80%는 아토피 질환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또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 질환이 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두세 배 높아지고 양쪽 부모 모두 아토피 질환이 있다면 발생의 위험도 또한 3배에서 5배로 증가합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을 단순히 유아기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인도 증상도 다양한 아토피, 제대로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육류보다 채소가 좋다.
그렇다고 생각되면 O, 아니라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질환 있으면 왜 우유 같은 유제품 가려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답은 O, 아토피 피부염에는 육류보다는 아무래도 채소가 좋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틀리셨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육류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에 나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토피 피부 질환 때문에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육류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알레르기 물질이 아닙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는 성장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위해서라도 육류의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아이한테 우유나 계란 최대한 안 먹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먹여도 괜찮은가요?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무조건 우유나 계란을 먹지 않거나 아토피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모든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걱정되어 우유와 계란을 먹지 않으면 영양결핍이나 발육장애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음식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원인이 되는 음식을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한 음식이 실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난 후의 증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음식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임신 기간 중에 산모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서 아기가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관련성이 있을까요? 임신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어서 아기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산모들이 덜어 있는데 임신 중에 먹는 음식과 아기의 아토피 피부염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였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목욕을 매일 하면 증상이 악화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역시 정말 오해하기 쉬운 문제지만 정답을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X, 매일 목욕을 해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의 목욕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목욕은 피부의 세균과 땀을 제거해 주어 바르는 약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목욕만 잘해도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목욕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올바른 목욕 방법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하되 20분 이내가 좋습니다. 샤워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몸을 담그는 목욕이 좋은데 그 이유는 목욕하는 동안 수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누는 2,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면 되는데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데 보습제는 하루에 2회 이상 발라주면 좋습니다. 선생님, 이 바르는 보습제도 왜 수분이나 유분 함량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게 좋은가요? 보습제는 수분 함량에 따라 로션, 크림, 연고로 나뉩니다. 유분 함량이 높은 연고가 보습 기능이 가장 뛰어나지만 끈적임 때문에 바르기 어렵다면 쉽게 바를 수 있는 크림이나 로션을 규칙적으로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므로 국소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이 피부과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대개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던데 이게 중독성이 생겨서 피부에 더 안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 괜찮나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은 사실 스테로이드 부작용보다 스테로이드 공포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치료제이며 스테로이드만큼 아토피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약제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조차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적당한 횟수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어떤 약이든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과 관리하에 복용하거나 사용한다면 부작용 없이 아토피 피부염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걸림돌은 스테로이드 부작용보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공포다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요. 흔히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질병일수록 병에 대한 오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의의 진찰과 상담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알아본 이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해주시죠.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반복되는 재발에 지쳐 치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계셨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톡닥터토닥 오늘은 남경화 선생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